콜래보레이티드 필터링, 협업 필터링이라고 합니다. 콜래보레이션이 협업이라는 거죠. 협조하는 거. 협동해서 같이 일하는 게 콜래보레이션이고요. 협업 필터링은 뭐냐? 요거는 커뮤니티의 의견에 의존하는 겁니다. 즉 사용자와 뭔가 인터랙션이 있었을 거예요. 이제 뭐 쇼핑몰 또는 뭐 넷플릭스 같은 그런 현대에 들어와서는 주로 인터넷을 이용한 인터랙션이죠. 그래서 사용자 커뮤니티가 형성이 되어 있을 겁니다. 사용자 커뮤니티에서 실제로 이제 구매에 대한 액션이 일어나거나 또는 뭐 아이템에 대한 평가 의견이 모아졌을 테니까 그 의견을 이용하자라는 뜻이고요. 자, 그래서 모든 사용자하고 모든 사용자 아이템 그 등급을 고려합니다. 즉 사용자와 사용자 간 또는 사용자와 아이템 간 두 가지로 관계를 맺어줄 수가 있고요. 사용자와 사용자 간에는 사용자 간의 유사성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용자와 어떤 사용자가 비슷한 사용자냐. 그 다음에 아이템 간의 유사성도 구할 수 있어요. 물론 아이템 간의 유사성은 우리가 일일이 어떤 도메인 전문가가 그 아이템에 대해서 뭐 이렇게 이 아이템은 어떤 특성을 가진 아이템들, 이 영화는 어떤 장르에 속하는 영화, 뭐 이런 식으로 일일이 도메인 전문가의 매뉴얼을 한 어떤 그 분류에 의해서 비슷한 아이템을 구성해 줄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너무나 노력이 많이 들고 현대적인 그런 추천 시스템에서는 불가능한 어려운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아이템 간의 유사성은 어떻게 체크하냐면 사용자의 평가, 사용자와의 인터랙션한 과거 히스토리를 이용해서 유사한 아이템을 거기서 유추해냅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이런 아이템 간의 유사성을 콜래보레이트 필터링 기법을 통해서 아이템 간의 유사성을 유추해낼 때에는 도메인 날리지가 필요 없다. 즉 이 아이템이 전문적으로 어떤 특성을 가졌고 뭐 어떤 그런 전문가의 이런 평가, 전문가의 어떤 구분 이런 것이 필요 없다라는 거고요. 그게 가장 큰 특징이죠. 그래서 사용자 간의 유사성, 아이템 간의 유사성, 그것을 동시에 사용해서 추천을 하는 그런 개념이고요. 결국은 이거예요. 비슷한 사용자가 비슷한 항목을 좋아할 거다. 결국은 컨텐츠 베이스드 필터링에서도 사용자의 특성과 비슷한 항목, 유사도가 비슷한 것을 좋아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사용자들은 자기가 좋아했던 또는 자기와 비슷한 사람이 좋아하는 그런 아이템을 좋아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 전제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 피처, 특성을 자동 학습합니다. 피처라는 거를 자동 학습하기 때문에 우리 컨텐츠 기반 필터링처럼 사람이 일일이 이 아이템이 또는 이 영화가 어떤 피처를 가진 그런 특성을 가진 아이템이냐 그런 그 매뉴얼 수작업 엔지니어링을 해줄 필요성이 없다. 그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요 컨텐츠 기반 기술하고 다르게 차이점이 뭐냐? 다른 거는 이 협업 필터링은 요 URM이라는 걸 사용합니다. URM은 한쪽에는 유저가 있고 한쪽에는 아이템이 있어요. 그래서 유저 레이팅 매트릭스, 사용자가 아이템에 어떻게 평가를 했느냐, 그것을 이제 URM이라는 매트릭스를 사용하는데 이때 이제 사용자의 평가에는 사용자가 명시적으로 평가할 수도 있어요. 뭐 별점 4개, 별점 5개, 이 영화에는 별점 1 이렇게 줄 수도 있고, 그거는 명시적 평가고 명시적으로 부여하지 않은 레이팅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관심을 가지고 예를 들어 장바구니에 오래 놔뒀어요. 아니면 관심 뭐 품목으로 등록을 해놨어요. 그런 것들이 다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의 레이팅으로 간주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컨텐츠 기반 기술 품질보다 협업 필터링 기술의 품질이 훨씬 좋다. 이거.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우리가 그 컨텐츠 기반 추천 시스템을 간단하게 구축은 해봤지만 그것보다는 지금부터 얘기할 협업 필터링 이 기법이 훨씬 많이 사용되고 그 추천의 질도 훨씬 좋다라고 돼 있고요. 컨텐츠 베이스드 모델의 단점이 뭐였죠? 이게 컨텐츠 베이스드 모델은 사용자가 과거에 평점을 부여한 적이 있는 그런 아이템, 그런 영화만 추천을 했었죠. 결국은 한 번도 사용자가 평점을 부여하지 않았던 그런 영화는 아예 빠졌습니다. 다시 말해서
한 번도 평점을 부여하지 않았던 그런 영화와 관련된 콘텐츠들도 역시 빠질 가능성이 많고요. 그래서 안전한 추천이 단점이었죠. 이제 확실하게 과거에 사용자가 좋아했던 그 아이템을 계속 추천할 수 있는 것은 뭐 장점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거 말고도 이 사용자가 좋아할 가능성이 있는 항목들이 더 많은데 그것을 아예 추천을 안 하는, 추천의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이 컨텐츠 베이스드 필터링이었기 때문에 이런 안전한 추천 문제가 가장 단점이었었습니다. 근데 그 문제를 컬래버레이트 필터링은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사용자 A라는 사용자가 액션 장르를 선호해요. 그리고 사용자 B, C도 액션 장르를 선호해요. 그러면은 사용자 A와 사용자 B, C 이 세 사람은 액션 장르를 선호한다는 유사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용자 A는 한 번도 판타지 같은 걸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사용자 B, C는 액션을 선호하지만 이 사람들이 보니까 판타지도 선호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컨텐츠 베이스 필터링 같으면 사용자 A는 그러니까 다른 사용자의 어떤 선호도는 전혀 고려를 하지 않고 사용자 A만 봤죠. 사용자 A가 뭘 좋아하는지만 봤기 때문에 컨텐츠 베이스트는 그래서 사용자 A한테는 오로지 액션만 계속 추천하는 그런 형태였는데 컬래버레이트 필터링은 사용자 A와 사용자 B, C 간에 이런 액션 장르를 선호한다는 유사성이 있으면 비록 사용자 A가 판타지를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레이팅을 한 적도 없지만 아마 판타지도 선호할 가능성이 높다. 왜? A와 B, C는 비슷한 사용자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비슷한 사용자가 좋아하는 다른 장르의 영화도 좋아할 수가 있겠다라고 추천을 합니다. 자, 그런 방식이고요. 그래서 여기 그 컬래버레이트 필터링은 두 가지가 있는데 유저 베이스드 필터링이 있고 아이템 베이스드 컬래버레이트 필터링이 있어요. 그래서 유저 베이스드 CF, 아이템 베이스드 CF 자, 두 가지를 따로 알아보겠습니다. 자, 유저 베이스드 CF는 일단 사용자 프로파일을 만들어서 거기에 근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용자의 유사성을 기반으로 해요. 취향이 비슷한 사용자가 누구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여러 항목에 대해서 의견을 서로 공유해요. 뭐 비슷한 카테고리에 대해서 비슷하게 평점을 부여하고 자, 그런 것을 이제 우리가 비슷한 사용자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사용자 A하고 사용자 B가 여러 가지 영화에 대해서 많은 영화에 대해서 같은 의견을 공유한다. 그러면은 사용자 A가 좋아하면 사용자 B도 좋아할 거라고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용자 A가 해리포터를 좋아하면 사용자 B는 해리포터를 아직 안 봤어도 아마 좋아할 것이다 라고 추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사용자 간의 유사성을 기반한 즉 사용자 프로파일에 근거한 유저 베이스드 필터링이고요. 아이템 베이스드 필터링 요거는 사실 이게 가장 많이 사용됩니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데요. 이건 아이템 간의 유사성을 기반으로 해요. 뭐 비슷한 아이템을 추천하면 역시 좋아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아이템 간의 유사성을 어떻게 구하느냐 하면 아이템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특성을 부여하거나 이러면 또 역시 도메인 전문가의 매뉴얼한 엔지니어링이 필요하겠죠. 수작업 어떤 엔지니어링이 필요한데 그런 것이 필요 없이 동일한 의견을 가진 사용자가 두 개의 아이템이 있어요. 두 개의 아이템이 있는데 이 두 아이템이 얼마나 유사하냐라는 거는 두 개의 아이템이니까 각 아이템에 대해서 동일한 의견을 가진 사용자 수가 어떻게 되느냐 거기에 따라서 아이템상 그 두 개의 아이템이면 아이템 페어 간의 유사도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스타워즈라고 하는 아이템이 있어요. 영화 아이템이죠. 스타워즈라고 하는 영화가 있는데 이것을 좋아하는 대부분의 사용자들이 스타워즈를 좋아하는 사용자 대부분이 왕좌의 게임을 좋아해요. 그 얘기는 거꾸로 역으로 볼 수 있죠. 왕좌의 게임을 좋아하는 대부분의 사용자가 스타워즈를 좋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스타워즈와 왕좌의 게임은 굉장히 유사도가 높은 아이템이다. 이렇게 결론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스타워즈를 좋아하는 사용자가 왕좌의 게임을 안 본 사람이 있다면 그러면 그 사람한테 왕좌의 게임을 추천하거나 또는 거꾸로 스타워즈를 봤는데 왕좌의 게임을 안 봤다. 그러면 이제 왕좌의 게임을 거꾸로 비슷한 아이템을 추천해주면 굉장히 좋아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 것이고요.